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중복된 항목 제거, 통합,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거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를 이제 원본으로 해서 제품 현황이라는 그 텍스트 파일이 있대요. 그 텍스트 파일에 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우리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생겼죠.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값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이 값들은 우리 수량이라는 그 필드랑 우리 공급가의 이 두 개 필드를 가지고 우리 값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그때 수량의 이제 평균값이 그리고 공급가에게 이제 평균값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피벗 테이블에는 값이 지금 두 개가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게 우리 행인데, 그때 왼쪽에 보니까 날짜, 연도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이라 그랬는데 위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 A의 2번 셀에 보니까 제품명이다, 벨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제품명이 우리 이제 필터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행 하나,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우리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위치인데, 그 위치가 지금 우리 A의 4번 셀이죠. 그럼 이제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A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우리 표에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이제 원본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대화 상자가 떴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우리 C 드라이브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길벗, 1급 더블 클릭해주고, 그리고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기본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제품 현황.txt 요 파일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요 파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열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열기를 눌렀더니 텍스트 마법사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제 3단계 중 1단계 하고 떴는데, 그때 원본 데이터의 파일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원본 데이터는 탭이라는 걸로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첫 행에는 우리 머리글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탭으로 이제 분리가 돼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얘가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얘를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본값으로 이제 탭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것도 탭으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그렇게 써져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딱히 해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각각 이제 열들마다 데이터 서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문제에서 제품명, 날짜, 수량, 공급가액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가져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제품명이 지금 이곳에 있고 날짜가 지금 이곳에 있고 수량이 지금 이곳에 있고 공급가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4가지를 모두 다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딱히 이제 해줄 건 없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 이제 연결 이름에 제품명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아까 우리가 A의 4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4번 셀이다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맨 밑에 보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있죠. 우리가 요걸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A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화면 오른쪽을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제품명이라는 이 필드요. 이 제품명이 우리 아까 필터에 들어가 있었죠. 해서 제품명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필터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우리 날짜라는 거는 아까 행에 들어 있었어요. 해서 우리 날짜 쭉 드래그해서 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행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니까 지금 그 위쪽으로 지금 연이다, 연도다, 분기다 요런 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는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 값으로 이제 아까 사용이 됐던 게 수량이라는 거 요거 쭉 들어게 해서 우리가 값으로 갖다 놓고 공급 가액도 우리가 수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다 잡아줬는데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으니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맨 앞에 보면 우리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해서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두 번째 거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평균, 수량의 이제 평균이다. 우리 공급가액의 평균이다. 라고 해서 평균 값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표시가 될 때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공급가액도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수량이다. 그리고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해서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행 방향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 값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시그마 값 요게 이제 생성이 되는데 얘가 지금 우리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값들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해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이 값들이 행 방향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라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의 맨 밑에 우리 날짜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수량이다. 우리 공급가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행 방향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 거는 싹 다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문제 봤을 때 우리 평균 값이 계산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우리 수량 데이터 중에서 아무거나 우리가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평균 값을 이제 구해달라. 여기서 이제 평균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줬더니 우리 수량은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싹 다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 중에서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에서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공급가액도 싹 다 이제 평균값으로 다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이 두 가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날짜 필드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룹을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 거는 날짜를 갖다 놨더니 우리 월이다, 분기다, 연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다 추가가 됐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날짜가 들어가 있는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화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지금 여기는 월이다, 분기다, 연이다 세 가지가 모두 다 선택돼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연을 기준으로 그룹을 이제 지정할 거니까 월하고 분기는 우리가 클릭해서 선택된 걸 해제시켜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에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 주면 돼요. 그랬더니 날짜, 연도하고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졌죠.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량과 우리 공급가의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숫자 범주에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수량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 이 값들이 표시가 될 때 지금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공급가액에 보니까 천단위 구분기호 그런 건 이제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이 값들에 대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량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데이터를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문제에서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범주에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숫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그때 이제 소수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값필드 설정 여기서도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숫자 요거 이제 범주 찍어주고요. 우리 소수 자릿수를 이제 1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 공급 가액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또 요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요. 우리가 제품명을 지금 우리가 필터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는 모든 제품들을 다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올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서 벨크로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 보게 되면 올에 더하기 표시가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벨크로라는 것만 표시할 거니까 벨크로 요거 이제 하나만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명이 벨크로인 것들만 이제 싹 다 이렇게 이제 값들이 표시가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피벗 테이블 그 스타일은 연한 파랑 우리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 요걸로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디자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쭉쭉쭉 있는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3번이래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밝게니까 그 아래쪽 이곳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6번이래요. 우리 이제 보통 16번을 찾는 거죠. 해서 그 밑으로 갖다 대 보니까 얘가 이제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3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 요 스타일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에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준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아야 돼요. 해서 우리가 필터 얘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벨크로 요거 이제 써져 있는 것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제목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이 날짜 연도 요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맨 밑에 있는 이런 제목도 확인해주고요. 이런 이제 제목하고 이런 값들도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순번하고 공급가액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라는 걸 이용해서 표 1번에서 표 1에서 우리 매출 번호하고 우리 순번 이 두 개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그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표 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고요. 그때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요. 요 데이터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요. 그래서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이런 각각의 이제 필드명들이 지금 이곳에 쭉 이제 나타나는데 이 필드명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때 일단은 우리가 모두 선택 취소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열에 체크 표시가 돼 있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때 문제에서 매출 번호하고 우리 이제 순번 이 두 개 열을 이제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매출 번호하고 순번 요 두 개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 개 중복된 그 값이 검색돼서 우리 제거를 했대요. 10개 이제 고유한 그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중복된 그 데이터 한 개를 찾아서 이제 제거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상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통합 기능을 이용하래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B의 16번에서 B의 18번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우리 공급가에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우리 이제 순번별로 공급가액의 평균 요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앞에 보니까 이제 순번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번별로 이제 공급가액의 평균 값을 이제 구할 거니까 우리가 A의 우리 15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18번 셀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통합 기능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이제 할 때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데이터 도구에 우리 통합이요. 그래서 통합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통합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균 값을 볼 거니까 사용할 함수가 지금 합계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참조 이것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표 1번에 들어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평균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순번별로 이제 공급가에게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죠. 해서 내가 범위로 지정한 그 범위가 우리 첫 번째 열에 이제 순번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표 1번에서 우리가 이제 참조 영역을 이제 지정을 할 때 이 전체 영역을 내가 지정해 주면 안 돼요. 왜? 여기서 내가 표 1번을 이만큼 이제 지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열에는 우리 이제 매출 번호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번 필드가 이제 우리 첫 번째 열에 오게끔 지금 우리 이제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조 이곳에다가 우리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2에 이제 12번 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역을 참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맨 앞에 우리 순번이 아니라 이곳에 만약에 매출 번호, 이 필드가 만약에 이곳에 제목으로 써져 있었다면 우리가 요만큼의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면 되지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순번을 기준으로 할 거라 요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범위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을 해서 내가 이제 결값을 이제 구할 건데 그때 첫 행가 우리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그 레이블 여기다가 첫 행하고 왼쪽 열 둘 다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 이제 순번별로 공급가액의 우리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두 번째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CL3에서 CL12번 그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우리 이제 거래 시작일이 들어있는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거래 시작일에 우리 이제 월이 3월과 4월인 그 데이터만 입력이 되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 거래 시작일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월하고 일하고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쓸 거는 월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3월이랑 똑같은 데이터, 4월이랑 똑같은 데이터, 그 데이터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거래 시작일에서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월만 추출한 다음에 그게 이제 3월이랑 똑같아, 4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3월하고 4월하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이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그 두 가지 3월이랑 똑같아 4월이랑 똑같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12번 요만큼의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을 우리가 설정을 할 거니까 설정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그때 이제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할 건데 그때 우리는 오화하고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지정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오화 함수를 이렇게 쓴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 시작일의 첫 번째 데이터요. 첫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이 날짜에서 month 월만 추출해 달라. 이 월을 추출한 게 우리 3월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거래 시작일이 있다. 이 거래 시작일에서 월만 추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월을 추출한 게 우리 이제 4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 3이랑 똑같다. 그 얘기가 3월인 그 데이터다. 그리고 4랑 똑같다. 그 얘기는 우리 4월인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3월 19일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얘를 제가 만약에 5월 19일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5월 19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떴어요. 해서 5월달에 그 데이터가 아예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원래 데이터로 다시 이제 되돌아간다고요. 그때 제가 아까 수식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거래 시작일에서 월만 추출해라. 거래 시작일에서 월만 추출해라. 그게 이제 3이랑 똑같아?
그러면 3월달인 그 데이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4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얘는 이제 4월 데이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월달 데이터가 됐든 4월달 데이터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처럼 5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식을 써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났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